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올랜도 대 샬럿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랜도는 토론토를 잡고 동부 4위인 뉴욕을 맹추격했다. 전반 외곽포를 앞세워 접전을 이어간 상대에게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3쿼터 경기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왔다. 반케로가 직전 경기 부진을 털어내며 높은 야투 성공률로 상대 매치업을 폭격했고 바그너 형제의 활약이 좋았다. 안정적인 로테이션 속의 주전과 벤치가 물샐 틈 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샬럿은 필라 원정에서 패하고 충분히 쉬었다. 매 쿼터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페인트존 내의 야투 성공에서 밀렸다. 브랜든 밀러가 그 경기에서 부상 우려로 인해 15분을 소화한 것도 아쉬웠다. 그래도 브리지스와 그랜트 윌리엄스, 베르탄스 등 베테랑 포워드들이 공수에서 힘을 내고 있다. 단 퓨어 포인트 가드가 없기에 공격 전개는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다. 올랜도의 승리를 본다. 샬럿은 윌리엄스와 마일스 브리지스 등이 나서는 포워드 전력이 좋기에 반케로와 프란츠 바그너에게 쉽게 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석스와 펄츠, 앤서니 등이 볼핸들러로 나서 공격 전개를 할 수 있는 홈팀과 달리 안정적인 볼핸들러가 없다. 올랜도가 1승을 더 추가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워싱턴 대 휴스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은 보스턴 상대로 경기 낸 압도당하며 완패했다. 카일 쿠즈마와 아브디아, 베글리 등 팀의 핵심 프론트코트가 모두 결장했기에 리그 선두팀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려웠다. 모처럼 벤치에서 선발로 올라온 조던 풀이 30득점을 넘겼고 길과 자레드 버틀러 등이 벤치에서 득점에 나섰지만 전력 차가 워낙 컸다. 휴스턴은 클브를 잡고 5할 승률 -3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번 시즌 실질적인 팀의 1옵션 역할을 해주던 센터 알프렌 생군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유력한 상황인데 강팀인 클블에 승리했다. 스윙맨인 그린이 두 경기 연속 25점 이상을 넘겼고 자바리 스미스가 스몰 라이넌의 빅맨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위트모어의 이탈 속에 출전 시간이 늘어난 베테랑 트위너 제프 그린도 꾸준하다. 휴스턴의 승리를 본다. 워싱턴은 쿠즈마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샷 블라커가 없는 빅맨진 전력이 떨어진다. 생군의 공백에도 스몰 라인업을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고 그린과 탐슨 등이 돌파로 상대 골밑을 공략할 휴스턴이 경기를 리드할 수 있다. 벤블릿의 안정적인 리딩도 있을 휴스턴이 승률 5할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뉴올리언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은 세난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벤치 자원인 샤프가 15점을 기록하는 등 벤치 지원이 있었고 토마스가 30득점 경기를 했지만 연장 세난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팀의 에이스인 미칼 브리지스가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떨어진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고전하는 최근이다. 뉴올은 포트를 잡고 상위 시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갔다. 베스트 5로 출전한 선수 중 19분 출전에 그친 발렌슈나스를 제외한 4명의 선수가 20점 경기를 했고 맥컬럼은 6개의 3점슛 포함 8어시스트를 배달했다. 허브 존스의 결장 공백을 메운 트레이 머피와 알바라도의 활약도 좋았다. 워낙 코어가 좋기에 어떤 팀 상대로도 흐름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팀이다. 뉴올의 승리를 본다. 브루클린은 캠 존슨이 부상해서 돌아오며 팀이 바라는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지만 에이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자이온이 피지컬의 우위를 앞세워 필리 스미스와 존슨 등 매치업을 경기 내내 공략할 것이고 잉그램과 맥컬럼이 딜을 지원할 뉴올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샌안토니오 대 댈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나는 브루클린 상대로 4쿼터를 앞서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연장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했다. 36분의 출전 시간을 기록한 웬바냐마가 33득점 15리바운드 7블록으로 다시 한번 신인왕이 본인의 거심을 증명했고 바셀도 미드레인지 공략으로 웹바냐마를 지원했다. 벤치 경쟁력이 꾸준했기에 이제 시즌 20승에 도전 중이다.
댈러스는 경기 종료와 함께 터진 어빙의 왼손 플로터 훅슛으로 덴버를 잡았다. 3쿼터 스코어링 런에 성공하며 경기를 가져가나 싶었지만 상대의 맹추격에 동점을 허용했는데 어빙의 득점이 결정적이었다.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했던 돈치치가 출전을 강행하며 40분간 37득점을 기록했고 어빙과 라이블리 등이 활약했다. 조시 그린의 공백은 아쉽지만 하더웨이와 엑섬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댈러스의 승리를 본다. 세나는 웬바냐마와 콜린스가 동시에 나서는 코트의 사이즈가 좋다. 그러나 가포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클레버와 라이블리 등이 나설 수 있는 댈러스도 뒤질 이유가 없다. 돈치치가 건강하게 돌아왔고 어빙과 하더웨이가 화력으로 앞설 댈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덴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유타에 이어 댈러스를 상대하는 백투백이다. 워낙 넓은 미국이기에 가까운 연고지라 해도 제법 거리 차이가 있기에 백투백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도 타운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기에 서부 우승 경쟁 중인 덴버 상대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에드워즈와 콜리, 맥다니엘스의 강력한 주전 구간 외에도 알렉산더 워커가 벤치에서 힘을 낼 것이다. 덴버는 댈러스 원정에서 클러치 순간에 득점을 몰아치며 동점을 만들었지만 버저비터를 허용하고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서부 1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그래도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페이스는 리그에서 가장 좋다. 벤치 프론트 코트 전력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주전이 워낙 강력하다. 덴버의 승리를 본다. 미네소타는 타운스의 공백에도 고베어와 리드 등이 골 밑에서 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요키치는 어떤 매치업 상대로도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슈퍼스타다. 또 수비력이 좋은 칼드웰 포프가 에드워즈를 경기 내내 강하게 압박하며 쉬운 슛 셀렉션을 주지 않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